네, 직선의 방정식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어떤 정보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세우는 게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울기랑 y절편이 가장 기본이야. 기울기가 m, y절편이 n이면은 그게 곧 mx 플러스 n으로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다. 자, 이거는 기울기가 m이면은, 자, 그 지나는 그 한 점을 여기 x는 반대부호로 y는 여기 뒤에 플러스로 따로 더해주시면은 이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거고. 근데 만약에 x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이제 가로로 된 직선 얘기하는 거야. 가로로 된 거는 기울기가 0이므로 그때는 m이 0이니까 그냥 y는 y1으로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고, 만약에 두 점을 지난다. 두 점을 지나는 정보가 주어졌으면은 우리가 그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기울기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x좌표가 기본적으로 달라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빼고 y끼리 이제 빼서 기울기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직방 작성해 보면은 y는 x1-x2 분의 y1-y2 그 다음에 x-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x 값이 같으면은, x 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한 세로로 된 직선상에서 이제 x좌표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세로로 된 직선,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세로로 된 직선 얘기하는 거야. 그 직선 위에 모든 점의 좌표가 x1으로 표현이 됩니다. x1. x2여도 되고, 이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x는 x1으로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이 주어졌을 때, 절편은 x절편이 a, y절편이 b면은 그 분모에다가 써주시면 돼. 분모에다가 x절편이 a, y절편이 b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는 1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는 1로 표현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절편을 그 분모에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이제 지금까지는 함수를 y는으로 나타냈는데 이제 다 넘겨서 는 0으로 이제 나타낼 거예요, 이제. 자, 는 0으로 나타내는 꼴은 만약에 그 xy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은 y는 해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거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거는 그냥 얘를 이항해가지고 y는으로만 만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xy의 개수가 둘 다 0이 아니면 이렇게 y는 무슨 x의 꼴로 표현이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만약에 b가 0이다. y가 없어지면은 이게 x로만 구성이 된 식이 나오기 때문에 x는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세로로 된 겁니다. 세로로 된 거.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a가 0이다. 그럼 x가 여기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y는으로 나오게 되고, 얘는 가로로 된 직선이죠.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요 내용은 이건 시험에 사실 그냥 안 나온다 보면 돼.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그냥 알아두면 되는데 어렵진 않아서 그냥 쓸게. 자, 두 직선이 이제 이렇게 는영으로 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쓰시고, 둘 중에 하나는 좌변을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하나를 어떤 K라는 문자를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K라는 문자를 붙여서. 네, 밑에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 다음에 k 붙여가지고, 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k만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쓸 일은 아마 없다고 보면 돼,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거 위아래 똑같이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두 직선의 평행 수직 조건. 근데 보통 평행 수직을 이제 y는의 상태에서 많이 다루니까, 자,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 m'x, m'이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르다라고 써야 된다. y절편이 다르다. 꼭 뒤에 조건 써야 돼. y절편이 다르다. 저것 때문에 장난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기울기만 같으면 안 된다. 만약에 기울기가 같은 상황일 때에는 y절편도 같아버리면 그게 일치하는 조건이죠. 기울기 y절편이 일치하면 완벽 일치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수직 조건.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가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리고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요거 공식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 xy의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걔네들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시면서 분자에다가는 이제 절대값으로 이 점의 좌표를 이제 대입한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써주시면 되며, 특별히 원점일 때에는 0,0이 대입이 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네, 문제를 봅시다. 14문제 봐야 돼. 14문제 볼 문제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처음에 그냥 간단한 문제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직선상에 세 점이 다 놓이는 거니까 우리는 기울기 조건식을 써야 되겠죠. 기울기 조건을 어느 두 점으로 잡아도 그 두 점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을 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울기식 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A, B, C로 놨을 때 그냥 자, A, B의 기울기 뒤에서 앞에 거 빼겠습니다. 이게 B, C의 기울기. 자, 뒤에서 앞에 거 빼겠습니다. 얘네들이 같다. 이게 끝이죠. 얘네들이 같다. 두 직선을 가지고 기울기 쓴 게 같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로 곱해 주셔가지고 마이너스 30 플러스 3a는 해주시면서 내가 합차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2항에서 계산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4 숫자가 잠깐만 플러스 3a 마이너스 34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지금 마이너스 a 이거 5구나. 여기 5다. 5로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5니까 여기 좀 다시 쓸게요. 여기 네,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a 플러스 3a 플러스 10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그래서 약분이 촥촥 일어날 것이고,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0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 5a 마이너스 40이 0.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까? 얘가 지금? 잠깐만. 이 3a 마이너스 30 플러스 3a 3a 이거 없앴고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2 플러스 2a니까 그럼 이제 넘어가주게 되면은, 자, 이게 마이너스 3a가 넘어가서 플러스 3a 하면은 이게 맞네. 아이고, 자, 이게 맞네요.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10 a 마이너스 4로 되니까 우리가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a를 4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a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그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에 이거 웬만한 교과서에 다 이제 있는 문제고 유명한 문제거든. 직선 L에 의해서 이 도형이 2등분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이 도형이 2등분이 돼야 된다. 이때 직선 L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2등분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자,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일단 전체 넓이부터 구해보면은 일단 여기가 248이야. 여기 248이고 여기가 이제 2, 1은 2 나오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넓이가 몇이 나옵니까? 이게 총 10인데 2등분 하려면은 이제 윗넓이가 5여야 되는 거겠지. 윗넓이가 5. 근데 이게 윗넓이가 5인데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몇이 돼야 되니 여기가? 오. 근데 여기가 2니까 여기가 3?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들어가면은 여기 높이가 몇이 돼야 됩니까? 3.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이제. 여기가 이제 좌표가 2,3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냥 L이라는 건 1점도 지나고 2점도 지나는구나. 기울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2분의 3이 나오겠더라. 2분의 3. 그래서 저 직선 L의 방정식을 만약에 쓰면은 Y는 2분의 3x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넓이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2니까 여기가 3이다. 여기 지금 5가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고, 기울기 구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봤던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있지 않았니? 네, 근데 원점을 안 그치. 이사분면에 있는 점 하나랑 그치. 2점을 항상 지나는 상황이었지, 그치? 그때는 풀이가 달라져. 이게 안 돼. 그래서 애들이 교과서에 이게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걸 풀어도 많이 틀렸어, 작년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정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진짜 넓이식을 세워줘가지고 뭐 이 넓이 진짜 구해가지고 넓이식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 넓이식을.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물론 이 문제도 막 진짜 더 어렵게 돌아가는 풀이로 해도 답은 나옵니다, 얘들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사실 풀어줬던 문제야,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이 항상 특정 사분면을 지날 때. 이것도 했던 문제인데, 이제 미지수 m이 있으니까 이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m으로 이제 묶어주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항상 이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이 이거를 이제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자. 이거는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돼. 좌표평면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 3, 마이 한 대충 이 정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내가 그릴 때 절편을 이용해서 해보면 x가 3이면 y가 0이 돼야 되고, 또 y가 0이면은 x가 3, 그렇지. x가 0이면은 y가 2, 이렇게 절편을 찾을 수가 있거든, 절편을. 절편을 찾아야지만 이 그림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 자, 3,0, 그 다음에 0,2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점을 지나게 직선을 그어주면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 점을 항상 지나는데 저 초록색 직선이랑 교점이 1사분면에서 있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1사분면이 여기니까 여기 그 1사분면의 경계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를 확인해 줘야지. 이 각각에서의 기울기를 확인해 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0,2를 지난다. 지금 저 y는 m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그러니까 이제 0,2를 지났을 때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고, 해보면은 2는 3m-2 나와가지고 m이 3분의 4야. 또 3,0도 넣어줄 수 있죠? 넣어주면은 0은 6m-2 해가지고 이때 m은 3분의 1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 놈이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 요 놈이 3분의 1이란 얘기인데, 그 기울기가 얘네 둘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교점이 1사분면에 생기겠죠? 그리고 최종 답은 이제 저 사이 범위로 답을 내주는 게 일단 답이야, 일단. 이게 답인데, 근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 이게. 이거는 좀 쉬운 편인데, 상황이 바뀌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때 수업할 때 이거 얘기했나? 그 기울기가 어떻게 하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작아지는지. 어떻게 회전하면은. 무조건, 그치. 그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그게. 지금, 그치. 무조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데, 그럼 이제 이 점을 항상 지난다 가정했을 때, 이때는 3분의 1의 기울기인데, 반시계로 돌리면은 당연히 기울기가 커지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게 반시계로 돌리다가, 이 세로가 되는 순간을 넘어가면 안 돼. 왜냐면은,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인데, 돌리다 보면은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세로로 된 직선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 세로로 된 거. 그것까지만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문제는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게 답이니까 얘네들을 이제 빼주시면은 답이 1.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4번입니다, 이제.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항등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다 이제 전개했을 때 K로 좀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이거 바로 해볼까? K로 묶을 수 있는 것들만 지금 이렇게 묶어두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K로 묶을 수 있고 남는 거 쓰면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자, 이런 식으로 좀 써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게 항상 한 점을 지난다. 이게 항등식으로 생각해서 이 각 항의 개수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은 이거 연립해서 x, y 구할 수 있겠죠? 해주면은 x가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나? y가 3 이렇게 나오니? 맞습니까? 마이너스 1하고 3 나옵니까? 마이너스 1하고 3 다르게 나왔어? 몇이 나옵니까? 식은 맞게 잘 썼지? 똑같지? 더해주면은 얘네들이 더해주면은 3x 더하기 3이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y가 3. 자,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맞게 푼 것 같아. 자, 그 식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식은 똑같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거 일단 더할 수 있으니까 더해주면은 3x 더하기 3이 0 해서 x가 마이너스 1. 하나 잘못 썼어? 오케이. 그래서 아마 x가 마이너스 1하고 y가 3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여기 맞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그냥 이제 다시 답이 아니고 항상 지나는 한 점은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1,3인데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세로로 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잖아. 세로로 된 거는 x는으로 써야 됩니까? y는으로 써야 됩니까? x는, 그죠?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는 거야. 아까 그 개념 중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 좀 잘 안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쓰일 일이 없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 일단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연립을 한번 좀 해보실 건데 뒤에 거 2배 해서 연립해 보겠습니다. 뒤에 거 2배 해가지고 그럼 이제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대로 더해 주셔가지고 7x 마이너스 7은 0. 그럼 이제 x가 1이고 x 1 넣어주면은 y가 몇이야 이거? y가 1 똑같이 또 나오겠네, 그지? 1,1을 지나는데 이 직선의 수직이다. 자, 얘는 기울기가 이제 몇입니까? 기울기? 3분의 1. 요거 어제 푸는 거 보니까 막 틀린 거 보니까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왔던데? 그지? 3분의 1이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역수의 반대보호로 이걸로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 1,1을 지나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서 일단 답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데, 자, 이제 요거 실수 안 하게 좀 주의해 주시고, 요거. 아니면 반대로 알고 있었나?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알고 있었나?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끝에 가서 좀 멈췄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볼 건데, 이 문제. 자, 이 합답형 문제가 이제 약간 난이도 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직선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것을 이제 구해주라 라는 이런 문제야, 이제. 자, 이게 문제가
자, 기억이 이제 도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모든 k의 값의 합은 2분의 1이다 라고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겠지. 얘를 막 y는으로 이제 보통 막 정리를 이제 하겠지, 그지? y는으로. 쟤를 y는으로 내가 만약에 정리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4. 나머지 하나는 이제 y는으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1-k분의 kx. 그 다음에 1-k분의 3. 이게 y는으로 그냥 바로 정리한 거예요, 저거. y는으로 둘 다. 바로 정리하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정리를 지금 일단 해봤고. 기억을 확인하려면은 이제 저 두 기울기를 곱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k와 1-k분의 k를 곱한 게 과연 진짜 마이너스 1일까? 요걸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분모를 곱해주면은 요걸 마이너스 2k 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 해서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물론 이거 되는 식이고, 인수분해 되는 식이고, 근데 인수분해까지 안 가도 답을 낼 수도 있어, 바로. 두근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틀린 것으로 답을 내줘야 되겠지, 일단. 너는 틀렸다. 라고 보시고, 니은은 항상 3,3을 지나느냐라는 건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k로 묶어주게 되면은 되겠죠. x, 그 다음에 플러스 y 해주시고, 남는 식이 이제,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0이니까, 얘네가 둘 다 이제 0이 되려면은, 여기서 y는 3 나오고, 여기서 x가 마3이 아마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니은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디귿. k가 1이면 직선이 y축이랑 만나지 않느냐. 저게 무슨 의미일까, 저게? 직선이 y축이랑 안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X축 평행. y축의 이제 평행. 근데 이게 또 알아야 되는 게, y축 평행은, 만약에 y축인 직선이 있으면, 걔는 y축이랑 평행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세로로 된 직선이냐, 얘기죠. 세로로 된 직선이냐. k가 1일 때. 그 1 넣어보시면은, 직선 m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분모가 0이 나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원래는 이 식을 함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분모가 0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그 k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은 x는 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x는 마3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세로로 된 직선이죠, 얘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다. 니은 디귿으로 4번으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저거는 좀 조심해 주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자, 이거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이것도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쉬워요, 얘도.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있을 때 걔네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일단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두 가지 조건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선분 AB의 중점을 먼저 구해주시고,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중점이 마이너스 2 해주고, 그 다음에 4 해가지고 중점은 이제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기울기도 구해줘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AB의 기울기가 몇이냐. AB의 기울기는 뒤에서 앞에 거 빼주시면은 얘가 이제 3분의 1이 나오니, 역수의 반대보로 해주면은 얘는 기울기가 이제 마3이 되겠죠, 마3. 그래서 마3짜리로 기울기를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마3짜리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x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이제 쉽죠, 얘도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이거 세 직선이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관계. 자, 이것도 아까 평면대표에 비슷한 거 이제 얘기했는데, 직각삼각형을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직각으로 이제 만나기 위해서 수직으로 이제 만나는 관계로 생각해야 되겠죠.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 y는으로 지금 일단 다 정리를 해 놓으면은 쟤를, 이제 y는 2x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y는 또 뭐 시기가 있냐? 3분의 k x 마이너스 3. y는 그다음에 또 뭐야 이제? x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수직인 두 직선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아, 얘가 수직일까? 아니면은 얘가 수직일까? 두 가지 케이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두 가지 케이스로. 어떤 게 수직이어야 되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수직 관계라고 가정해주면은 지금 얘랑 얘랑 역수 관계여야 되니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k를 바로 구해보면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해보시면 3분의 k와 1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k는 마3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답은 얘네들이 더한 게 답이겠지. 얘네들이 더해준 게 이게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일단 k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야. 일단 보통 문제에서 합을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 개야. 한 개인 경우는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맞기는 한데, 근데 뭔가 조금 약간 찝찝해야 되는데, 혹시 막 찝찝함이 드십니까? 아니, 분명히 그 직각삼각형이라면은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이제 수직으로 만나기만 하면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건데, 찝찝함이 좀 들어야 되는데. 자, 무슨 찝찝함이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각인데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얘랑 같아서는 안 되고 얘랑도 같아서는 안 되잖아. 그것도 원래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얘네들이 수직인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나머지 한 놈이랑은 기울기가 달라서 문제는 없어. 일단 반대로 얘네가 수직이었으면은 얘가 기울기가 그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랑 달라. 다행히 달라가지고 기울기가 3개가 다 다른 상황이란 말이야. 일단 다 다른 상황.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런 상황은 없다 이거야. 이런 상황은 없다 이거야. 근데 그래도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이거는 놓치기가 쉬워. 뭐냐면은 그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는 하는데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원래는 이것도 따져야 돼. 원래는 이것까지도. 그럼 이런 상황은 혹시 이제 벌어지지 않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원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수직이라 간주하면은 얘가 아까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을 얘가 지나지는 않는지 원래 그것까지 확인해야 돼. 원래.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서술형에서 얘는 감점을 안 당해.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아마 그 교점이 아닐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교점을 구해보시면은 몇이야 저게 이제 2분의 5니까 5분의 6, 5분의 10이 나오는 것 같거든 지금 확인해보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마이너스,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5분의 6x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아마 이게 성립을 안 할 거란 말이야. 물론 반대편의 것도 생각해야죠. 얘네들의 수직이라 간주하면은 얘가 이번에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또 이제 연립해봐야 되는데, 연립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걸 안 지나 이제 나머지 하나가.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돼. 여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9번. 자, 이거는 우리 많이 봐왔던 문제죠, 이죠?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문제. 그거만 한 번만 빠르게 해봅시다, 이제. 자, 케이스 다 나와 있는데,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만 평행할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인데, 일단 y는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y는으로. 기울기 체크. 그러면은 4분의 kx 마이너스 2분의 1 3x 빼기 4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자, 그래서 기울기가 일단 세직선이 이제 평행한 경우는 안 되고, 왜냐면 기울기가 벌써 다른 두 놈이 존재하니까. 두 번째, 두 직선만 평행. 두 직선만 평행이면은 얘네끼리 같아야 되냐 아니면은 얘네끼리 같아야 되냐, 이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래서 4분의 k가 3이어야 되겠냐
아니면은 4분의 k가 마이너스 2여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네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는 상황이겠죠? 그럼 쟤네들이 연립을 해주면은 3x 빼기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넘겨서 연립해주면은 x가 2 나오고 y는 이제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2,1을 이제 지나는 상황이 되겠죠? 2,1. 저거를 이제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나냐? 저 y는 저게 지나냐? y는 4분의 2k 빼기 2분의 1. k가 이때는 5가 나오네. 자, 그래서 k 값을 지금 우리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은 답이 그럼 9로 나오겠네요. 9. 답을 9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 이거는 우리가 문제 최근에도 많이 풀어서 알겠죠, 이거는? 네,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9번. 자, 이제 6문제 남았다, 6문제. 벌써 절반이 넘었습니다. 자, 여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요거. 10번입니다, 10번. 플리트 10번인데 5문제 남았다. 이제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그 가장 좀 귀찮은 문제거든? 뭐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이거야.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세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이 길이를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세 점이 주어지면은 이제 어떤 한 선분을 잡고 걔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걔 직방도 이제 구해가지고 직방도 나머지 한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세 직선이 주어진 상황이야. 세 직선이. 이거는 교점의 좌표를 다 구해야 돼. 세 개를. 좀 귀찮은 문제야 이제. 그것도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씩 연립해야 돼. 이게 두 개씩 다 연립해서 구해봐야 돼 이제. 자, 연립을 한번 좀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 하면 3,1 나오는 것 같은데 3,1.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해주게 되면은 4y 3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 이렇게 나오나? 뭐 좀 이상한데? x가 1 y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연립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은 x가 1 y가 3 연립하면 다 저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잘 해야 돼 이제 연립. 자, 저렇게 나옵니까? 아직 두 번째까지 오케이. 거기까지 똑같이 나왔어.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나는 좌표를 일단 찍고 있을게요. (3,1을) 지나고 1,3도 이제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지나고. 자, 요런 상황. 자, 요런 상황이다. 자, 좌표가 여기서부터 ABC로 쓰면은 A의 좌표 1,3, B의 좌표 마 1, 마 1, C의 좌표가 아마 3,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일단 좌표는 다 똑같이 나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선분 하나를 잡아줘야 돼, 이제. 어떤 선분 하나를. 선분은 어떤 걸로 잡을까요? A, B, B, C, CA. CA. CA로 잡으면은 먼저 얘를 밑변으로 볼 거고 얘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빼서 제곱하면은 2의 제곱, 2의 제곱해서 루트 8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점에서 그 밑변에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줄 예정이니 우리는 이 밑변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죠. 저 직선의 방정식 AC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1,3을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다 넘겨줘야 되겠죠? 왼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직선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놈 가지고 내가 해볼 거야, 이제. 해보시면은, 자, 이제 공식 씁니다, 이제. 자, 이제 루트 2분의,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6 되니까, 내가 이제 유리화해주면 3루트 2까지 되겠다. 3루트 2까지. 윗변은 2루트 2고 높이가 3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3루트 2로 답을 해주면 되겠죠. 2를 이렇게 약분시켜 놓고 6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공식이 있다라고 한 거 기억나니? 공식? 그 무슨 뭐 신발끈 공식인가 사선 공식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공식은 사실 알면은 무조건 도움이 돼서 사실 알아야 이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그 우리 최근에 우리 시험 보실 때 약간 시간이 조금 막 널널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이제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 우리 이제 이 세 점으로 할 건데, 먼저 일반화된 공식을 먼저 쓸게. 이제 x1, y1, x2, y2, x3, y3 였을 때 세로로 씁니다. 세로. 절대값 x1, y1, x2, y2, x3, y3. 처음 거 한 번 더 쓰시고, 처음 거 세로로.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계산이냐.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라 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표현법이야,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곱하고 x1, y2, x2, y3, x3,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빼고 이렇게 곱한 걸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2, y1, x3, y2, 그 다음에 x1, y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은 얘를 이제 풀 수가 있다, 이거야. 요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요걸로 하면은 마일 1, 3, 3, 1, 마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여기 2분의 1이 빠졌다. 2분의 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2분의 1까지. 2분의 1 빠졌어. 이제 2분의 1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마3 더하기 1 마3, 그 다음에 이제 얘 곱한 거를 이제 뺍니다. 이제 해주시면은 마1 더하기 9 마1 해주시면은 이제 5 해준 다음에 몇이야 이거? 9 7 빼기 7? 이게 빼기 5에다가 빼기 7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절대값이니까 그냥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냥 6으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근데 이게 또 그게 또 있다. 이게 그 좀 더 변형된 버전으로 교과서에 이게 이미 있어. 뭐냐면은 나중에 배우는 내용인데 이 도형의 방정식 단어 맨 뒷 파트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만약에 배웠다면은 얘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세 점 중 어느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 원점으로. 근데 원점으로 이동시키기 좀 쉬운 거는 얘로 정할게. 이거 xy에다가 1씩 더하면 원점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만약에 원점을 진하게 내가 만약에 해버리면은 나머지도 다 플러스 1을 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계산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잖아. 그러면 0, 0, 2, 4, 4, 2, 0, 0 이렇게 돼가지고 0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계산의 이점이 있냐면은 해보면은 2분의 1 절대값 해주고, 얘는 의미 없는 계산, 얘도 의미 없는 계산, 얘만 의미가 있는 계산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할 때 의미 없고 얘만 의미 있는 계산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답이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답이 6으로.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는 결국 이거야. 얘네끼리 곱한 거에서 얘네끼리 곱한 걸 빼가지고 나누기 2한 거다 라고 보면은 바로 그도 그럴 수가 있고,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이거는 그냥 저거 뭐 계산을 그냥 하라는 건데, 계산을. 자,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오브 1이다. 자,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대입해서 어떤 식을 하나 좀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오브 1이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죠. 자, 원점이랑 해주면은 제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준 다음에 원점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루트 오브 1이야. 루트 오브 1.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크로스로 곱해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루트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해가지고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위에 식 끌고 오면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일단 요것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a, b 곱을 구해라 이거야. a, b 곱을 구해라. a, b 곱. 이거 두 식 그냥 잘 곱셈공식 변형으로 변형해주면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자, 변형해주면은 이제 이거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제 계산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4인데,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2ab와 같더라. 근데 얘가 이제 20이더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이어야 되는 거니까 ab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겠고, 이제 그지? 아니면 좀 눈치가 빠르면은 여기도 그냥 바로 대충 4하고 2 때려 맞추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제 4하고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4하고 2여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때려 맞추기도 가능할 수도 있어. 이제 그 다음에 12번. 이 문제. 자, 이게 뭐냐면은 저 직선에 이제 평행하고 거리가 3인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다. 일단 얘랑 평행한데 거리가 3인 직선을 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일단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저놈이랑 평행하니까 xy의 개수를 그냥 똑같이 작성하면 되거든. x 플러스 2y라고 작성하고 이 상수항 부분만 다르게 설정해. 그러면 평행하도록 식을 세운 거고, 근데 거리가 3이라고 했어. 저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라 거리가 3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죠? 그거 공식 기억나십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제 알면 돼. 자, 뭐냐면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듯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신 다음에 분자는 상수항끼리 빼서 절대값이야. 상수항끼리 빼서 절대값. 분자는 상수항끼리 빼서 절대값. 이게 3이다 지금 이 얘기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절대값 1-k란 자, 이게 루트 5니까 3루트 5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주면 이제 풀마 두 가지가 나오죠. 풀마 두 가지. 그래서 k를 구해주시면은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1 마풀 3루트 5. k가 일단 두 가지 값이 일단 가능은 한데, 두 가지 값이. 근데 이게 1사분면을 안 지나는 것으로 골라줘야 돼. 그러려면 일단 이게 1사분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확인하려면은 일단 얘를 y는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꿀게요, 이제. 자, 이런 꼴이야, 현재 이런 꼴. 자, 1사분면을 안 지나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1사분면 여기 안 지나려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y절편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y절편 음수가. 즉 마이너스 2분의 k 자체가 음수여야 되니까 k를 양수로 잡아줘야 돼. k를 양수로. k를 양수로 잡으려면은 저 밑에 식에서 k를 1 플러스 3 루트 5로 잡는 게 맞겠죠. 1 플러스 3 루트 5로 잡는 게. 그래서 k를 이제 저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얘를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잡았잖아. x 플러스 ay 플러스 b의 꼴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b가 이 k죠, 결국에. 방금 b가 이제 이 k니까 빼기 1 해가지고 제곱해라 45.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4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다. 두 문제 다 왔다. 자 이것도 아마 다루기는 했었어. 뭐냐면은 얘가 이제 자 뭐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그림이 이게 묘사가 지금 밑에 잘 되어 있거든. 얘가 이제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제 두 직선으로부터 두 직선을 이제 2등분하는 각의 2등분선을 그었습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의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그어. 2등분하는 선. 2등분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2등분선 위에 있으면 두 직선하고의 거리가 같아요. 얘가 이제 두 직선하고의 거리가. 그래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얘기가 이제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 얘기야. 그냥 각의 2등분선이 아니고 두 직선이 이루는 을 써야 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 두 직선이 이루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점 P의 좌표를 일단은 x, y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그런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은 자, 자 지금 x-3y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이제 3x-y는 0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일단. 자, 이제 요 놈하고 우리가 이제 점 P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사소한 건데, 약간 조금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걸 x, y로 자꾸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이게,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한 다음에, 분자에다가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분자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하는 거잖아.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좀 다르게 원래 잡아야 되긴 하거든. 원래 점 P를 a, b로 잡고 이제 a-3b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게 원래는 좀 더 맞다 이거야. 이제 요게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하는 건 좀 이제 어색하다 이겁니다. 뒤에 3x 빼기 y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면은 얘가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마일의 제곱 해주셔가지고, 자, 얘도 이제 저걸 대입해, 이제. 그럼 이제 3a-b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다, 이거지. 얘네들이 같다. 그래서 절대값이 양변에 쌍으로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이거 풀 수 있죠? 절대값이 양변에 쌍으로 있으면은, 우리 둘 다 없애면서 우리 그 풀마 하자고 하지 않았니? 풀마? 이렇게 풀마를 붙이자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풀고 마이너스일 때 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a-3b 플러스 3은 3a-b 넘겨서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일단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는3으로 만들어야 돼. 는3 이거 3으로 넘길게요. 이거 3으로 쓸게. 는3 그 다음에 이제 빼기로 가정해주게 되면은 제가 이제 a-3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해가지고 얘는 이제 얘네 둘을 넘겨주면은 그럼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는 3. 지금 저게 다 는 3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a, b, c, d를 이제 다 더해주라는 거는 이 개수들을 더하라는 거죠. 개수. 이제 a, b를 x, y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 돼. 이제 x, y로. 원래 x좌표, y좌표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개수들을 다 더해주면은 답이 그럼 몇 나옵니까? 4가 나오나? 네, 4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거 x, y는 뭔가 조금 어색하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도 이제 사실 어제 내가 알려줬던 문제야 이제 옆에서. 자, 이것도 이제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야 이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라 라는 이런 문제 이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이 직선이 현재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먼저 구했었어야 돼요. 얘가 이제 항상 지나는 점. 자, 이제 x 플러스 y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 0.
이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xy 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해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y가 5분의 1이고 x가 마이너스 5분의 1 아마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거든. 얘가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식이 지금 잠깐 맞나? 마이너스 이게 지금 맞죠?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이게 맞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저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원점하고의 거리가 어떨 때 최대일까라는 거예요, 이제. 저 마이너스 1, 5분의 1은 2, 4분면 위에 한 이 정도쯤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직선이 이제 어떻게 지나느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나면 원점하고의 거리가 이거고, 이렇게 지나면 원점하고의 거리가 이거고, 어떨 때 가장 멀까라는 건데, 그 두 점을 이어가지고 여기서 수직으로 벌렸을 때 있지, 그지? 자, 이게 두 점을 이어가지고 여기서 수직으로 벌렸을 때, 이때가 이제 가장 먼 거리다라는 거지, 이때가.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답이야. 원점하고 그 항상 지나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그냥 개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답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저 두 점 사이 거리 계산하니까 5분의 1의 제곱에 5분의 1의 제곱 루트,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게 되면은 결국 5분의 1은 그대로 나오고 루트 2가 곱해져야 되겠죠. 루트 2가 답을 그래서 5분의 루트 2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루트 2로 여기서 사실 1대 1대 루트 2 하면 바로 나오긴 하죠. 1대 1대 루트 2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여기까지.